2023년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 건설 현장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온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현지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폴란드의 미래 100년을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현장을 지켜본 체코 출신 인프라 컨설턴트 안드레아스 노바크는 충격을 받았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동시켰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노바크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22년째 유럽 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컨설턴트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오스트리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지하철 확장 공사부터 프랑스의 니스트램 시스템까지 서유럽과 동유럽을 아우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어요. 그런 제게도 2023년에 맡게 된 폴란드의 CPK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CPK는 센트럴 커뮤니케이션 포트의 줄임말로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37km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허브 공항이자 교통 중심지입니다. 단순히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도로가 모두 연결되는 거대한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2027년 1차 개항을 목표로 연간 승객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니 유럽 전체의 물류와 인적 이동에 혁신을 가져올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폴란드 인프라개발부의 직접적인 요청 때문이었어요. 동유럽 지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10억 원 이상 성공적으로 완수한 컨설턴트로서 기술적 검토와 국제적 협력 방안을 자문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복합교통 허브 구축에 대한 경험을 높이 산 것 같았어요. 처음 프로젝트 개요서 500페이지짜리 문서를 받아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폴란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유럽의 교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이 대단했거든요. 베를린, 프라하, 빈, 부다페스트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겠다는 비전이었죠. 동시에 솔직히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말이에요. 베를린 공항만 해도 14년이나 지연됐고 예산도 3배나 초과했거든요. 유럽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가 열린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23년 2월 15일 바르샤바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컨설팅, 프랑스의 에어포트 트파리, 영국의 BAA, 네덜란드의 스키폴 그룹까지 유럽 굴지의 공항 운영 회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이런 국제적 회의에는 20년 넘게 참석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에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갈한 정장을 입은 동양인 얼굴의 전문가들이 한 줄로 들어서더군요. 그들의 움직임부터가 다른 유럽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통역사가 소개하더군요. 한국의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유명했지만 유럽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아시아 기업이 직접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건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서브 컨트랙터나 장비 공급업체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기업들이 주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앞세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한국 전문가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폴란드의 CPK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를 폴란드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어떻게 맞춤형으로 적용할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을 제시했어요. 아시아 기업이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기술과 운영 노하우까지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노동력이나 저렴한 부품만 제공하는 수직적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수평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레일에서 온 이 부장이라는 철도 전문가는 폴란드의 기존 철도망 현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CPK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전체 16개 주요 도시를 2시간 30분 이내에 연결하는 통합교통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까지 연결하는 국제노선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온 박 상무와 김 이사는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공항 터미널 설계부터 활주로 배치, 관제탑 시스템, 수화물 처리 시설, 면세점 운영까지 공항의 모든 요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제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승객 동선 최적화 방안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20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CPK의 예상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터미널 레이아웃을 제안한 거였어요.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그들이 제시한 기술 이전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CPK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모든 걸 한국에서 가져와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기술을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폴란드 엔지니어 200명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집중 교육시키고 한국의 전문가 50명이 폴란드에 3년간 상주하면서 기술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진짜 친구처럼 돕고 있다. 다른 유럽 기업들의 제안서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세요에서 끝났는데 한국은 여러분이 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였거든요. 이런 장기적이고 상생적인 접근법은 정말 새로웠어요. 특히 보안 및 안전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17년 연속 세계 최고 서비스 품질 공항으로 선정받은 모든 노하우를 폴란드와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운영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비상 대응 시나리오, 심지어 고객 서비스 교육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난 22년간 참여했던 30여 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유럽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서방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놀랍도록 일관됐어요. 독일 기업들은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과 완벽에 가까운 품질의 장비를 공급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매뉴얼도 독일어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랑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스톰의 고속철도 기술이나 바비의 공항 터미널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선생님의 자세를 유지했죠. 현지 기술자들을 학생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는 시기였어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기업들 역시 훌륭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기술 이전에는 극도로 보수적이었어요. 핵심 기술은 철저히 블랙박스화해서 현지 기술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동유럽 국가들은 늘 영원한 고객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좋은 인프라는 얻지만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는 원천 차단당했던 거죠. 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2004년 EU 가입 후 서유럽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프라하 지하철을 현대화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해줬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술을 수입하는 입장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는 다른 나라에 인프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한국의 접근법은 이런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미래의 동반자로 보고 있었어요. CPK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가 동유럽의 교통 허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후에는 인프라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철학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곰곰 분석해봤는데 아마 한국 자체의 역사적 경험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국도 1960년대까지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1970, 80년대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며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받는 쪽의 입장과 심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 후 3개월이 지나 CPK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23년 5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전용 버스로 4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한 현장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800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이미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의 규모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폴란드 현지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현장 사무소에서 만난 한국인 현장 총괄 김 팀장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폴란드에 온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폴란드어로 기본적인 업무 회화가 가능했거든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 적용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전문가들의 태도였어요.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폴란드어를 배워가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지 직원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온 안전관리자는 폴란드의 안전 관련 법규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폴란드 기술자 마렉 코발스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아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2년 전 독일 회사와 일할 때는 항상 그들이 상급자이고 우리는 단순 작업자라는 느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동료로 대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한국 전문가들이 폴란드 기술자들의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폴란드 측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더 좋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원래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도급 관계나 기술 용역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지금까지 봤던 어떤 국제 협력 프로젝트보다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문가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완벽주의 그리고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한국 측 총괄 책임자였던 박상무와의 대화였어요. 2023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현장 회의가 끝난 후 바르샤바 시내의 한 폴란드 전통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박상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안드레아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단순히 사업적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회사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폴란드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맥주잔을 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폴란드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폴란드보다 낮았다는 걸 아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독일과 미국,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물론 그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덕분에 우리가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죠. 특히 1970년대 독일의 지멘스와 1980년대 일본의 도시바로부터 받은 기술 이전이 지금 한국의 발전 기반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박상무의 다음 말은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단지 장비를 파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여러분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목표예요. 10년 후에는 폴란드가 우리보다 더 혁신적인 공항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철학으로 국제 사업에 임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한국 측이 준비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를 보면 그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폴란드 젊은 엔지니어 200명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그리고 KTX 운영센터로 6개월씩 파견 보내서 현장 실무를 완전히 체득하게 하고 서울과 부산의 대학교에서 최신 교통공학 이론까지 교육받게 했어요. 이 모든 비용을 한국 측에서 100% 부담했는데 단순 계산해도 1인당 5만 달러씩 총 1,000만 달러의 투자였어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파견 온 전문가들의 생활을 보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서울에서라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바르샤바, 변두리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지내며 폴란드 문화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폴란드어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폴란드 전통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CPK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폴란드 언론과 정치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극동의 작은 나라가 과연 유럽 최대 공항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보도들이 많았어요. 특히 폴란드의 보수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업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통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게 안전하다는 논조였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언론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최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는 2023년 9월 일면에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친구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폴란드 교통부 차관 야누시 피에오친스키의 인터뷰였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늘 우리를 후배나 고객으로만 대했다. 좋은 제품을 사라, 우리 기술을 믿어라. 하지만 핵심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이 50년간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국정감사에서 CPK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좋은 공항을 얻는 게 아니다. 21세기 인프라 기술의 모든 것을 배워서 향후 30년간 폴란드 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라고 발언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 원래 회의에서 폴란드 국토개발부 장관 아담 하무르체크가 참석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처음에 한국을 잘 몰랐다. 삼성 휴대폰과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폴란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안드레아스, 당신은 유럽 전체를 다니며 여러 프로젝트를 봐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에게 가장 가까운 아시아 친구입니다. 이들의 협력 방식은 21세기형 국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에 있던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CPK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서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CPK 현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심지어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했고요. 모두가 우리도 한국과 이런 식의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문의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상생적 협력 방식이 동유럽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4년 2월 CPK 프로젝트 1단계가 예전보다 2개월 앞당겨 완공되던 날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건설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목격한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진정한 우정 때문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날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폴란드 기술자들이 바르샤바 공항까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헤어지면서 나눈 약속이었어요. 한국 팀장 김 씨는 내년에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고, 폴란드 현장 책임자 마렉은 한국 친구들이 언제든 폴란드에 오면 우리가 가족처럼 모실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완료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협력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나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바라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상대방을 경쟁자나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보여준 기다려주는 리더십이었어요. 급하게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폴란드가 자신들만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때로는 폴란드 측의 실수나 지연이 있어도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자세로 일관했어요. 이런 인내심과 배려는 정말 성숙한 파트너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체코로 돌아와서 정부와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라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체코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발전하려면 한국 같은 나라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절대 필요하다고 확신해요. 서방 선진국들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호 존중과 공동 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한국의 이런 협력 철학과 접근 방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19, 20세기의 낡은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21세기형 글로벌 파트너십 말이에요. CPK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와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국제 관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주는 나라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진정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파트너십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니까요.